보면은 요게 내가 얘기했지만은 요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한 학기 동안 요거 배울 거야. 요거 배울 거야. 여기 뭐 잡다한 이제 뭐 이 지식을 추구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 1과 2의 관계를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하다.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 타임 도메인 디스크리트 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피리어딕하고 이게 피리어딕하면은 디스크리트하다라는 거. 거꾸로 봐도 괜찮고. 그래서 요 관계 1과 2, 1의 관계, 1의 관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1의 관계는 이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xt를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델타의 t-nts 이렇게 표시한다고. 이게 샘플링이거든. 샘플링을 한다. 샘플링을 한다가 곱하기 델타 펑션을 이렇게 하는 거야. 샘플링이라는 게. 케이스마다 샘플링하는 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이지.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인데 이걸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xf에다가 컨볼루션에 fs의 썸에 델타의 f-kfs 이렇게 되니까 이 컨볼루션 해주면 fs의 썸에 이게 x에 시프트 되겠지. x에 f-kfs 이게 fs마다 반복된다라는 거죠. 반복된다. 피리어디 카다라는 거 이걸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피리어디한 테이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대표 선수라고 했지. 이게 좀 XT 여기에서 XT랑 달라. 이거는 1번에서 XT는 일반적으로 그냥 컨티뉴스한 시그널 어떤 거든 괜찮아. 근데 이게 XT는 요거는 이제 딱 뭐 이렇게 뭐 겹치지 않으면 좋을 테니까 뭐 이것도 뭐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긴 한데 겹치지 않은 대표 선수야. 대표 선수가 어떻게 컨볼루션해서 델타의 t-nts 하면은 이게 결국은 x의 t-nts니까 이게 t마다 샘플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 피리어딕. 그게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xf에다가 어떻게 곱하기에 fs의 썸에 델타의 f-kfs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fs에다가 그다음에 이게 x의 kfs 델타의 f-kfs 이렇게 되거든. 요게 kfs fs마다 이게 fs에서 디스크리트하게 된다. 디스크리트. 근데 이거를 내가 보면은 요 수식이 요렇게 적어야 되거든. 요렇게 적어야 되는데 좀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적냐면 요렇게 적어. fs에 아니 요렇게 적는 사람 많아 이거. x의 kfs의 썸에 델타의 f-kfs 이렇게 적는 사람 굉장히 많아. 적으라 해놓으면 뭐 그냥 대충 수업 시간에 보니까 뭐 이게 뭐 샘플링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 델타 kf 이게 맞아 안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안 맞아? 이거 맞아 안 맞아? 김정 네. 김정은 이거 1번이 맞는 거거든. 2번은 이 맞아 안 맞아? 틀립니다. 왜 틀린 거야 이거? 그 시그마 안에 K가 들어가야지 될 것 그렇지. 같습니다. K라는 게 이게 K가 마이너스 무한대기도 이게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 안에. 근데 이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 실제로 시험 쳐보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 내가 볼 때 한 3분의 1 이상은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이렇게 적는 것 같아. 수업 시간에 대충 배운 거는 같고, 근데 뭐 정확하게 하는 거는 잘 모르고 대충 알다 보니까 요렇게 적는 사람 많아. 안 돼, 이거. 이 틀린 거야, 이거. 이게 틀린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K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이거? 좀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임도 디스크리트 해야 되고, 타임도 디스크리트. 프리퀀시도 디스크리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둘 다 만족해야지 우리가 프리퀀시 뭔가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국 타임 도메인에서 뭐 만약 보면은 어떻게 돼? 이 두 개 다 성질을 하지만 피리딕 하면서 디스크리트 해야 되구나. 프리퀀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의 도메인에서 보면은 둘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의 도메인에서 보면은 디스크리트도 해야 되고
디스크리트도 해야 되고 피리딕도 해야 된다. 피리딕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둘 다 만족해야 돼. 타임 도메인에서도 디스크리트하고 피리딕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디스크리트하고 피리딕하고 이렇게 돼야지 실제로는 타임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은 요 뭐 보면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시스템인데 요거는 뭐 우리가 리뷰를 했지만은 거기에 똑같아. 결국은 여기에서 뭐 몇 가지 대표적인 신호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LTI이냐 아니냐 그 다음 컨볼루션 하느냐 뭐 요 정도를 얘기할 건데 어차피 다 한 거니까 내가 빨리 넘어갈 거야. 웬만하면 봅시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이제 뭐 우리 지난번에 했더니만 제일 처음에 시그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고 뭐 시그널 뭐 시그널 합시다. 그럼 디스크리트 시스템 그 뭐 그냥 XT가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X에 이게 XT에 델타에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샘플링 되잖아 이게 샘플링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이 썸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면은 썸에 X에 NTS 델타에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 적으면 굉장히 길잖아 이게. 기니까 어떻게 한다고? 어차피 우리 TS마다 샘플링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어디 부분만 적는다고? 요 부분만 적는다고. 근데 요 부분만 적는다 해서 어차피 X에 NTS만 적는데 이렇게 이렇게 적는데 이게 TS마다 샘플링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 TS마다 반복된다는 TS마다 샘플링 한다는 거 알고 있다고. 하고 있다는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TS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적냐면 X에 N 이렇게 적어. XN. 그러니까 요 소괄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X에 이게 대괄호로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으로 이렇게 많이 적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디퍼런스 이퀘이션이고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 여기 이제 컨볼루션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뭐 아이겐 시그널이라는 거 시그널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익스포넨셜 ST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그걸 가져온 거거든. 근데 여기에 대응되는 게 이제 Z의 N승이라는 거. 요게 대응되면서 이제 G 트랜스폼이라는 걸 가져올 거거든. 그래서 뭐 이게 이퀘이션 자체가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는 이게 이 G 트랜스폼으로 Z 트랜스폼으로 이게 다 뭐 뭔가 표시가 다 된다라는. 그래서 뭐 똑같아 이게. 근데 똑같은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뭐냐면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컨티뉴어스 타임보다 굉장히 쉬워. 근데 좀 약간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게 XT하고 XN하고 디스크리트가 되면서 이거는 이게 굉장히 쉽다고. 처리하기가 쉬워. 이게 좀 어렵잖아. 왜 그러냐? 이건 왜 어려우냐?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인테그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인테그랄은 계산하기 어렵잖아. 근데 여기는 쉬운 이유가 왜냐하면 이건 썸만 하면 되거든. 왜냐하면 샘플링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 인테그랄 할 수는 없거든. 샘플링 했잖아. 이게 샘플링 한 값들이니까 요 값을 뭐 더해준 거는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컨티뉴어스 타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썸을 할 수가 없어. 인테그랄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인테그랄. 예. 그러니까 이거 좋은 소식이야. 굉장히 좋은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야. 이게 굉장히 쉽다고. 이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유용해. 굉장히 유용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뭐 이 XT는 어디에만 쓸 수 있다고? 그냥 여러분들 연습장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연습장에. 그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이거 뭐 그냥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 못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내가 풀어야 돼. 내가 풀어야 된다고. 근데 XN은 어떻게 되냐? 연장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 왜? 컴퓨터 계산해 주거든.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다고. 응? 물론 뭐 여기 나오는 거 우리 배울 때는 좀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손으로 계산하는 거. 그 처음 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좀 지나면은 뭐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뭐 대학원 혹시 간다든지 뭐 하면은 그 여러분들 하는 거 없어요. 손으로 계산하는 거 없다고 그냥 다 그냥 컴퓨터로 다 계산하는 거야. 손으로 계산해 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지금은 이제 처음 배우니까 좀 계산을 하긴 하는데 이게 다 계산할 필요 없고 다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은 계산한 건 할 수 있는데 컴퓨터 계산하니까 계산한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계산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해야 된다. 이 계산은 하는데 뭐 계산 잘해. 컴퓨터가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도 뭐 내가 들고 난 딱 그 엔터 키만 치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 금방 하니까 뭐 좋긴 한데 문제는 그 계산한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야. 대부분이. 그 계산은 컴퓨터가 하니까 뭐 그냥 내가 계산 내가 안 해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계산 쉽네라는 것밖에 모르고 그 계산한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뭘 해야 되나 그 의미를 파악해야 돼. 의미. 그 도대체 그 나오는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야.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DSP에서 핵심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할 필요 없어. 어? 이게 왜 계산 자체도 굉장히 쉬운데 썸이기 때문에 인테그랄이 아니라 인테그랄 아니라 더 이상 인테그랄이 아니라 썸이기 때문에 더하기만 하면 된다고. 더하기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이거.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뭘 해야 된다고? 나온 결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의미. 그래서 내가 그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계산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약간 안 좋은 게 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연장이 상향이 되고 내가 풀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내가 풀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 내가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쉽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대충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쉬운데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고 시스템이 어떻게 이게 뭐 동작하는지 이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되면 이제 얘네는 계산 결과가 계산은 굉장히 쉬운데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 하거든. 내가 안 하니까 계산하기 쉬운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약간 어려워.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 오프가 다 있다고. 그래서 포커스를 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그래서 뭐 신호도 너무 쉬워. 신호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이거 봅시다. 그 샘플링을 이미 한 상태라 그다음 샘플링도 하고 퀀타이제이션도 원래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퀀타이제이션 이제 잘라낸 걸 이렇게 샘플링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샘플링 요돼 있는 시그널에서 이거 샘플링 해야 되잖아. 샘플링 한 걸 요걸 이제 매핑을 해야 된다고. 뭐 예를 들어 유효숫자 이 값이 내가 얘기했지만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 값이 1.41589789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거라.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디서 여기서 잘라낸다고 어느 이상 그 유효숫자라고 잘라내잖아. 그러니까 어디 구간에 들어가면은 뭘로 우리가 하기로 한다라는 거야. 그게 유효숫자잖아. 유효숫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어느 부분 내에 뭐 그러니까 그 어떤 내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긴 하는데 뭐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컨테이션은 좀 들어가면 좀 약간 어렵거든. 뭐 컨테이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들어가면은 잘라내는 순간 내가 더 이상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학생이 이거는 쉽잖아. A라는 학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숙제, 응? 그다음 뭐 출석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85점 받았고 기말고사는 뭐 90점 받았고 뭐 숙제에서 뭐 3점 받았고 뭐 이게 아니 뭐 안 냈다는 얘기야. 뭐 출석에서 뭐 이게 2점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뭐 퍼센트로 우리가 뭐 중간고사를 35%는 0.35 곱하기 뭐 0.35 여기도 뭐
숙제는 30 하면 안 되겠네. 뭐 이거 너무 그러니까 한 50 합시다. 뭐 10 이렇게 해서 뭐 0.2, 뭐 0.1 뭐 이렇게 계산해서 이 계산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 테니까 그 값에 따라서 우리가 매핑할 수 있잖아. 매핑해 보니까 이거 이 학생은 A 플러스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요 원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매핑한 값, 요게 디스크리트 밸류지. 이렇게 원래 값, 원값, 원값, 원래 값, 원래 값이랄까? 값이고 이게 매핑한 값이고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매핑한 값만 알고 나서 A 플러스라는 걸 알고는 중간고사 몇 점 받았는지, 기말고사 몇 점 받았는지, 숙제가 몇 점 받았는지, 출석이 몇 점 받았는지 이거 알 수 없어. 어, 알 수 없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이 컨테이션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뭐 이건 다 해서 아이디어 샘플링하고 TS마다 샘플링 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XT가 여기서 보면은 요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걸 여기 되는데 여기서 요렇게 구분해야 돼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는 게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 1번, 2번. 1번, 2번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T하고 밑에 거는 샘플링으로 되는데 이게 보면은 요렇게도 구분해야 돼. 이렇게 3번도 이렇게 구분돼야 된다. 3번. 어떻게 되느냐?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 사이에는 어떻게 1번은 continuous time 시그널이고 시그널을 이제 샘플링 한 거야. 이거는 샘플링 한 거. 샘플드 시그널인데 샘플드 시그널인데 이거는 완전 이제 디스크리트 디지털 디스크리트 타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중간 2번 값은 이거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야 컨티뉴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야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야 이게 사실 좀 약간 애매해. 이건 좀 중간 과정이거든. 이 중간 과정이거든. 이거 중간 과정이야. 이거 이 B는 이거 이 아날로그 영역하고 1번하고 이 아날로그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하고 이 디지털 시그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 과정인데 이게 브릿지야, 브릿지. 이 다리 효과를 내준다고. 이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상한 상태이긴 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일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일까. 이걸 잘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물어볼게. 명정훈, 네, 어떻게 생각해? 이 뭐일 것 같아? 어, 그래프가 끊겨져 있어서 어, 디스크리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하여튼 뭐 생각할 수 있어. 그다음에 내가 또 한 명한테만 딱 물어볼게. 이주현, 네, 뭐일 것 같아? 저도 다 끊겨 있어서 디스크릿 같습니다. 하여튼 뭐 내가 이제 좀 지금까지는 대충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뭘 x축을 보면 돼. x축을. x축이 뭐냐면 이게 타임이잖아. 타임. 여기 타임이잖아. t에 대해서 하잖아. 이건 뭐야? 이 n이야. n으로 가면은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그래. xn 자체가. 이거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뭐 맞다라는 게 아니야. 이번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t에 대한 수식이라고. 그러니까 델타가 들어갔다라는 건 델타 t가 들어갔다. 요게 되는 건 이거는 아직까지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에요. 딱 그때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때만 딱 존재하는 거니까. 다른 건 다 제로거든. 다른 거. 응? 다른 건 다 제로니까 이건 아직까지는 t인데 뭐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뭐 이걸 시험 문제 낸다든지 뭐 이게 중간 과정이 이게 이 회색 지대에 지금 들어 있는데 이게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이런 데 문제 내지 않아. 뭐 그 중요하지도 않고. 요거는 이 성질도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 성질도 가지고 있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XT가 있고 이게 샘플링 하면은 샘플링 하면은 이게 XST가 되는데 XST는 XT에다가 어떻게 뭐 TS마다 뭐 되니까 뭐 이게 뭐 TS마다 하지 말고 뭐 NTS라고 합시다. 이게 그냥 NTS 이렇게 하면은 이게 X에 NTS에다가
델타의 t-nts 이렇게 되니까 요게 돼 있지만은 요거는 디스크리트야. 디스크리트인데 어떻게 되다고? 요게 일단 붙어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라고. t에 대한 함수.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래. 이거는 회색 지대이긴 한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이렇고 요거를 아예 제외시키고 이거는 늘 붙는 거잖아. 샘플링하면 이건 늘 붙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걸 제외시키고 아예 x에 nt n으로 딱 적는 순간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이 두 개 차이는 뭐냐 하면은 여기 두 개 차이 여기 이게 두 개 차이는 뭐냐 하면은 2번하고 3번의 차이 2와 차이는 잘 봐봐 이게 이게선 이게 2가 x의 nts에다가 델타의 t-nts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사실은 중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중점이가 있다고. 왜? 델타 t 물론 이게 값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앰플리튜드는 이렇게 되는데 는 요거 되지만 중점은 여기가 있다고. 뭐 델타 t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t가 nts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0이라는 거야. 다 0이라고. 다 0이라고. 근데 t가 nts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진다는 거거든. 이게 x의 nts 값을 가진다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거고 요게 3번이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 3번이 되는 순간 3번에 xn이라 적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이미 ts마다 샘플 됐기 때문에 딱 그때의 값만 뽑아내온 거예요. 그때 뽑아온 거라서 그 값만 이 x의 nts 사실 xn이랑 xnts랑 같은 거야. 이렇게 x의 nts랑 이 같은 거라고. x의 이 밸류 자체는 같은 거라고. 근데 노테이션을 우리가 이게 적을 때 이렇게 nts를 이게 nts 어차피 ts는 똑같이 되는 거니까 이게 ts마다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안 하려고 n이라고 적는 nts는 빼고 뭐 내가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뭐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국민대학교 전자과 학생들은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냥 수업 들으니까 당연히 국민대학교 학생이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으니까 TS마다 뭐 샘플링한테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거 빼주는 거. 그러니까 이쪽은 엄밀하게는 델타 T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게 나타내는 바가 결국은 이게 델타 T가 나타내는 바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 이게 T가 NTS가 아니면 0이다. 다 모든 게 제로인데 딱 특정 순간에만 0이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모든 T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T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XN이라고 적는 순간 이제는 딱 그때 샘플된 그 값만 얘기를 하는 거죠. 값만. 그래서 이게 TS마다 이미 이렇게 XN이라고 적는 순간 결국은 어떻게 되냐? XN X 밸류가 이렇게 n으로 바뀐다고. n 0, 1, 2, 3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x0가 예를 들어 x0가 1이다. x1이 2다. 이 무슨 말이야? x2가 뭐 1이다. 이게 1이고 뭐 2고 1이고 뭐 2고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1이다. 2다. 뭐 이 무슨 말이야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x1이 2다. 이건 무슨 말이야 이게? x1이 2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명정은 예, x1이 2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사실은 1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1이 뭐야 이게? 1초를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뭐야? 1, 2, 3 이게 뭐야 도대체? 실제로는 뭘 말하는 거야? 주기입니다. 그렇지. 이게 1이라는 건 TS를 말하는 거야. 1 곱하기 TS를 말하는 거라고. 1 곱하기 TS에 TS일 때 이 값이 2라는 거야. 그럼 여기 2라는 건 2 곱하기 TS일 때 값이 1이라고. 3이라는 건 3 곱하기 TS를. 그러니까 TS를 다 생략하는 거예요. 다 모든 거예요. TS마다 샘플링 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1, 2 앞으로는 이제 뭐 이 TS 얘기하지도 않아. 내가 앞으로 얘기하지 않아. 얘기하지 않아. 뭐 x가 n이 1, 2, 3, 4 이렇게 얘기하면은 1일 때 1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지털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게 파악해야 돼. xn을 내가 뭐 xn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따 보면은 뭐 1, 2, 4, 5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값만 돼서 나올 거야. 이게 뭐 이렇게 0을 내놓으면 이게 0일 때 n이 0일 때를 말하는 건데 이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1, 2, 4,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걸 매핑을 뭐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n이 1일 때, n이 0일 때 값이고 n이 1일 때 값이고 n이 2일 때 값이고 n이 3일 때의 값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TS는 뭐였을까? 얼마나 샘플링한 거였을까? 라는 걸 늘 마음속에 궁금증으로 가지고 있어요. XN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그거부터 궁금해야 돼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샘플링 했을까? 얼마나 샘플링 했을까? TS는 도대체 뭘까? 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아날로그랑 연결해서 좀 생각하기가 좀 쉬워. 그래서 요걸 좀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어떤 것들 앞으로 이제 요렇게만 주어질 거야. 요렇게만 주어지는데 1, 2, 4, 5, 3, 5, 7, 5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도대체 이 샘플링은 이 값은 xn은 도대체 몇 초마다 샘플링 했는지 0.1초마다 샘플링 한 거지 1 마이크로세컨마다 샘플링 한 거지 근데 또 그것도 잘 안 가르쳐 보통 잘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그냥 뭐 xn이 뭐다 뭐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뭐 안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그건 없는데 하여튼 요 타임 도메인 우리가 이 컨티뉴스 타임하고 요 연결해서 하려면은 계산하는 전 상관이 없는데 요거 좀 약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은 우리가 보통 x의 t로 표시해 t 이렇게 표시해 t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x의 n x에 이렇게 갈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x에 이렇게 대갈로로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많이 해 여기 내가 어디 이거는 좀 강의자를 어디 가져왔는데 이게 이 소갈로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스퀘어 브레켓 이렇게 많이 해. 보면 그러니까 이미 샘플링 된 거고 이게 그래서 뭐 x 마이너스 1 요 값만 제로일 때 요 x 1이 뭐라고? ts 때 샘플링 한 거야. x 1이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ts에서 샘플링한 그 값을 말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0.5ts는 어떻게 된 거야? 0.5ts는 제로라고. 제로. 거기에는 뭐 이미 우리는 사실 관심도 없고 뭐 그 샘플링한 그때 값만 필요한 거니까 샘플링 뭐 0.5ts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냥 뭐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뭐 0이라 해도 되고 뭐 100이라 해도 되고 사실 별 상관없는데 그 알아도 뭐 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런 거는 우리 별 관심이 없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샘플 했을 때 그때 값을 말하는 거니까 샘플 했을 때 그 값들만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게 매트랩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 1, 4, 3, 7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옆에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은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놓으면 이게 0일 때, n이 0일 때,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시퀀스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시퀀스 이렇게 쭉 앞으로 요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앞으로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도대체 n은 뭔지 n이 뭔지를 늘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시퀀스 이게 앰플리튜드인데 이거가 근데 예를 들어서 2, 1 여기 보면은 2, 1, 마이너스 1, 0, 1, 4, 3, 7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앰플리튜드를 말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게 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그림을 그려봅시다. 2, 1, 마이너스 1, 뭐 그다음에 0, 그다음에 1, 그다음에 4, 뭐 이렇게 되겠네. 3, 7,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값을 여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 값이 이게 n이 뭐였을까라는 걸 좀 궁금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디스크리트 타임을 볼 때마다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TS가 얼마나 샘플링 했을까라는 걸 궁금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그 질문은 이 XN을 볼 때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XN이 어떤 값이 이제 주어진다고 어떤 1, 2, 3, 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어지는데 이게 주어질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야? TS가 뭘까?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는 건데 시도인데 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하면 이미 샘플링 한 거를 우리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또 알려주지도 않아 사실.
대부분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연결하려고 이게 있으면은 원래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1, 2, 3 이게 좀 봅시다. 1, 2, 3, 5인데 내가 TS가 1초마다 샘플링 했다라고 하면 원래 신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5 뭐 이렇게 되겠네 이게. T가 이렇게 되면 1, 2, 3, 5 이렇게 돼. 이 1초마다 만약 1초마다 샘플링 했으면은 이게 0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TS가 만약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샘플링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사실은 0에서 1 굉장히 좁게 있겠지 이렇게 좁게 있겠지 이렇게. 뭐1 마이크로세컨드로 하지 말고 너무 좁았네. 0.1초마다 한다. 그러면 아까 이게 1에서 이게 더 좁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3, 5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좁아질 거야. 이 간격이 굉장히 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신호가 다르다라는 거야. 원래 신호가 이게 TSM마다 원래 신호가 다르.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뭐 이거는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 TS를 원래 신호가 뭐였는지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이때 인덱스가 뭘까 이게 인덱스가 n의 인덱스가 뭘까 이게 뭔지 그 xn이 이렇게 주어졌다 xn이 1, 2, 3, 5 이렇게 주어졌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처리해 있으면 이거는 n이 0일 때 n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덱스하고 늘 같이 생각해 줘야 돼. 이 인덱스랑 요 같이 생각해 줘야 돼. 이렇게 이게 같은 거야, 같은 거. 같이 하나야, 하나. 페어라고. 이게 페어라고. 마치 내가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XT랑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XT랑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가 XF가 있으면 이게 같은 거라고 했잖아. 이게 같은 거. 이게 XT하고 XF가 서로 다른 시그널이 뭐 변환하면서 이게 변형되는 게 아니라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똑같은 건데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XT로 보이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XF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같은 거라고. 하나라고. 하나의 신호라고. 하나의 신호를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페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좀 약간 다르긴 한데 1, 2, 3 이렇게 나타나면 3, 5 이렇게 나타나면 늘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n이 뭐였을까? n이 뭐일 때 이게 값을 나타내는 건가? 요것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훨씬 이게 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는. 위에 거 TS는 뭐 몰라도 뭐 실제 문제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뭐 그냥 이미 샘플링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한테 값만 주어지는 거거든. 뭐 케이스마다 어떻게 되는지는 안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궁금해도 이거 1번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해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뭐 데이터를 샘플링 한다든지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우리가. 근데 대부분 우리 DSP 책에 나오는 값들은 이미 TS는 안 가르쳐주거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2번은 요 인덱스가 도대체 뭘까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1이구나, 0일 때 2구나, 1일 때 3이구나, 2일 때 5구나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2일 때가 뭘 말하는 거고 실제로는 2TS일 때를 말하는 거야. 1일 때는 1TS, 0일 때는 0이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TS 요 때일 때의 값인데 TS는 이미 또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뭐 TS까지는 안 하더라도 요거 적어도 마이너스 1 0, 1, 2 그러니까 요 XN이 나타나면은 XN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숨어 있다고? N도 숨어 있는 거야. 인덱스가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인덱스 요게 벡터라고 하잖아요. XN을 이런 걸 벡터라고 하잖아. 벡터라고 하는데 X만 벡터가 아니라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뭐가 숨어 있다고? 인덱스 벡터가 다 숨어 있어 이게. 인덱스 벡터. 그러니까 늘 이게 하나로 같이 가야 돼. 응?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돼 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2, 1, 마이너스 1, 0, 1, 4, 3, 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덱스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요거는 페어로 해야 된다고. 왜? 이게 n이 2는 언제? n이 뭐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1은 마이너스 2일 때, 이거는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 2, 3, 4일 때, 요 인덱스, 그러니까 요 x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요 n 벡터도 두 개 같이 페어로 해줘야 돼. 이게 페어야. x의 그 값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인덱스가 나타내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요 둘 다 벡터가 두 개가, 하나만 주어졌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벡터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요 이거는 앰플리튜드고 실제로는 이거는 앰플리튜드고 이거는 인덱스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신호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이 블락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거만 이해하면은 뭐 사실 굉장히 쉬워. 뭐 사실 이 디스크리트 타임은 너무 쉬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계산할 게 없어. 그냥 계산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요 딜레이 요렇게 되면은 요게 D가 뭐냐면 우리 앞으로 이제 D라는 거 많이 볼 텐데 D라는 거. 그다음에 G 트랜스폼하면 요게 D가 Z의 인버스 이렇게 표시해. 똑같은 거야. Z의 인버스라고 표시해야 되고 D라고 해야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뭐냐 하면은 뭐로 생각하면 D 플립플롭 여러분들 아마 이 1학년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있네. 2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보면은 뭐 이게 뭐 디지털 공학이라고 배우잖아. 공학에서 뭐 아마 이런 것들 D 플립플롭이라는 거 아마 배웠을 텐데 뭐 그거로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서 딱 이거 가지고 있다가 요 플립플롭을 경계로서 인풋으로 n 번째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딱 클락이 튀는 순간 그 전에 있는 데이터를 다음으로 넘겨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 이전 값이고 이전 값이고 이거는 현재의 값이고 이렇게 D 플립플롭을 경계로 해서 이게 이전 값하고 이게 그 현재 값하고 이렇게 딱 나눠진다. 클락이 튈 때마다 이렇게 클락이 딱 올라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게 될 때마다 이제 이게 현재 값이 이제 다음으로 전달되는 거지. 이렇게 전달되는 거지. 이거 물론 라이징 엣지에서 이게 동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기서 되고 여기서 계속 이제 현재 값 그 이게 탁탁 튈 때마다 뭐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뭐 디지털 공학에 이거 뭐 라이징 엣지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우리 수업하고 전혀 관계 없어. 그냥 옛날에 그냥 배운 거니까 내가 얘기 한번 하는 거야.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 이 수업하고 전혀 관계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딜레이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응?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퀀스 여기 시그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입 오브 시그널 하기도 하고 시퀀스라고 하기도 해요. 시퀀스. 왜냐하면 이제는 그 값들만 나오는 거잖아. TS마다 샘플링한 그 값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시퀀스라고 하기도 해. 시퀀스. 시그널이라고 해도 되고 시퀀스라고 하는데 시퀀스라고도 많이 하고 뭐 하니까 여기서는 시퀀스라고 하니까 뭐 그대로 가져갑시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희소식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희소식이 뭐냐면 아까 인테그랄이 된다고 했는데 인테그랄이 이제 썸으로 바뀐다 했는데 요 델타도 이제 너무 쉬워져요. 이 델타가 이게 이제 정리가 된다고 정리가 된다고 이게 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델타 t하고 델타 t가 어떻게 되는데 t가 0이 아니면은 뭐 0이 아니면 뭐라 해서 0이고 t가 0이면은 이게 뭐 사실 이 정리하기가 좀 뭐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정의가 안 돼. 이렇게 정의하면 안 돼. 이렇게. 왜냐면 이게 무한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엔지니어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라고 그랬지 이게. t가 제로가 아니면 0이라고. 0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지는 거야. 0일 때만. 이게 무한대가 되는 이유는 이게 적분을 통해서 1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적분을 통해서. t0 t면은 이게 1 아니면 제로겠지. 1 아니면 제로. 언제 이 적분 구간 a, b가 이걸 포함하느냐 t0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라고. 1 아니면 제로. 그래도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아마 느꼈을 텐데 이 델타 펑션이 사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제일 어렵거든. 이걸 다루기가 제일 어려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희소식이 뭐냐면은 이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게 너무 쉬워져. 이게 그러니까 뭐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잘 봐봐 이거 요 두 개 요 잘 보세요 이거 요거랑 이게 딱 비교를 해보면은 뭐 비슷한 거예요. t가 제로가 아닐 때 그다음에 n이 제로가 아닐 때 그럼 t가 제로일 때 n이 제로일 때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비슷한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틀리냐고 뭐 이렇게 다르냐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청 달라 이게 이 두 개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델타는 무조건 뭐야? 인테그랄하고만 같이 가야 돼요, 늘. 그런데 델타 n은 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n이 제로가 아닐 때 이게 어차피 이게 카운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카운트블 하냐 카운트블 이게 n이 제로, 제로 1, 2 이렇게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에 대해서 이 값이 어떤 탁탁 이게 끊어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n이 0일 때 이 n이 뭐 예를 들어서 n이 뭐 0.5일 때 이런 값은 우리 생각 안 하잖아. 예를 들어 1.3일 때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그러니까 ts마다 샘플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ts마다 샘플링 하다 보니까 그 중간값은 우리가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다고. 샘플링 시어리를 만족하려면 물론 fs가 2배, fm보다 더 커야 되긴 하지만은 그뭐 필요가 없다고 이게. 중간값은 전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n이 제로일 때 요 값은 같은데 요 두 개, 요거는 같아. 요거는 같은데 요거는 두 개 같으니까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는 같은데 문제는 t가 제로일 때는 이게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t가 컨티뉴스 한 것 중에서 그중 하나만 탁 튀어 올라야 되잖아. 그걸 하나만 튀어 오르는 걸 사실 만들 수가 없지. 네. 그런데 여기서는 딱딱 끊어지다 보니까 요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 너무 쉬워져 이게. 이 델타 n 요 성질 때문에 요 성질 이게 정확한 정의가 이건 정의거든 정의. 이걸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요거는 못 써먹지만 이거는 정의는 아니거든. 이거는. 오른쪽 거 델타 t에 대한 거는 이건 정의는 아니고 요렇게 정의해야 된다. 요렇게 정의해야 된다. 인테그랄로 같이 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건 그냥 델타 n이 그냥 n이 제로이면은 1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쉬워진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야. 좀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닛 스텝 펑션 이거 UT에서 온 건데 UT에서 온 건데 뭐 똑같아 이거는 뭐 유닛 스텝은 컨티뉴스 타임도 쉽잖아 이게 1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 제로일 때 t가 0보다 작을 때 그걸 n으로 바꾸는 걸 뿐이야. 근데 물론 여기서는 샘플링 된 값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n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되고 그다음 유닛 스텝 펑션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n에다가 un 이렇게 되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시프팅 프로퍼티라고 그러는데 시프팅 이게 했지만 델타 n-k는 언제만 1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 델타 아까 얘기했지만 델타 n이라는 게 n-k면은 n-k면은 언제만 뭐 어떻게 되겠어? 1 아니면 제로가 될 텐데 언제 1이고 언제 0인 거야? 요원 n이 k일 때 그렇지. n이 k가 아닐 때 이렇게 되니까 잘 보면은 어떻게 이게 n이 n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쭉 다 하지만 n이 k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지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다 제로라고 이게 다 거의 다 제로야. 거의 다 제로라고. 언제만 n이 k일 때 그때만 하니까 x의 k에다가 곱하기 델타 n-k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썸이니까 이게 썸으로 되어 있는데 썸이 뭐에 대한 썸이야? n에 대한 썸이거든. 응? k일 때만 딱 되니까 요게 1이 되고 1이 되는 거지. k가 1일 때. 요게 xk가 된다고 xk. 이렇게 xk 뽑아서 나오는 거야 이거. xk. 이거는 뭐 그때 그거랑 거의 비슷해 이게. 응? 우리가 보통 뭐 이게 xt에다가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뽑아서 나오잖아 이게.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t0에서 어떤 그 값으로 뽑아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랑 이게 n이 k일 때만 뽑아서 나온다고 이게.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k 뭐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뭐 x 이거 뭐 k로 하면은 뭐 어차피 이게 k로 하면 어차피 이건 뭐 그냥 x n이고 n 이렇게 되고 뭐 위에 거 똑같은 얘기지. 그 다음에 요걸 잘 봅시다. 요거를 잘 보면은 k가 0부터 잘 봐요. 이게 k가 0부터 K가 0부터
델타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걸 한번 적어보자고.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델타 n에다가 이렇게 0부터 넣어보자고. 그럼 더하기 델타의 n-1 더하기 델타의 n-2 더하기 델타의 n-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계속 쭉 나갈 거 아니야. 더하기로. 이게.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델타 n은 언제만 0이 아니라고. 언제만 이승환. n이 0일 때 그렇지. n이 0일 때만 1인 거야. n이 0일 때만. 그 나머지 나 어떻게 돼? 이거는 언제만 0이 하는 거야? n이 1일 때, 이게 n이 2일 때, n이 3일 때만 0이 아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n이 0에다가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응? 이걸 만약에 xn이라 하면은, 이게 xn이라 하면은, 응? n이 0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응? n이 0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썸의 델타의 n-k 이게 n-k 이렇게 되는데 n이 이게 k가 k가 0부터 뭐한데 요거 똑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타 n 더하기 델타의 n-1 더하기 델타의 n-2 더하기 델타의 n-3 이렇게 쭉 계속 될 거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언제만 0이 아니라고. n이 0일 때만. 이거는 n이 1일 때만, n이 2일 때만, n이 3일 때만 이렇게 그때만 1이고 나머지 다 제로야.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걸 xn이라 하면은 xn은 x0는 뭐가 되겠어? x0. x0는 뭐가 되겠어? x0는 n이면 델타 제로에다가 플러스 델타의 마이너스 1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 다 제로잖아. 제로. 이거 다 제로잖아. 뭐만 이거만 1이라고 1. x0는 1이라고. 그 다음에 x1을 넣어보죠. 1. x1을 넣어보자고. 그러면 델타의 1에다가 델타의 뭐야? 제로 플러스 델타의 마이너스 1, 델타의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잖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제로고, 뭐 이거 1이네, 1. 그 x0부터 1이 되는 거예요. x2도 마찬가지야. 2는 x에 이게 n-1, 2가 들어가면 x2, 델타의 1, 델타의 제로, 델타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계속 나오면 뭐야? 이것도 1이라고.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 그러면 델타의 마이너스 1, 델타의 마이너스 2, 델타의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게 뭐야? 이거 제로 되죠. 그러니까 n이 0보다 작으면 0이 있는 거야. 0이.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보면 뭐야? x가 0보다 크면은 n이 0보다 크면 1이 나온다고. 1이 나온다고. 그럼 뭐야 이게? 이 un이네, un이. 이게. 그 다음에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사실 더 쉬워.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리면 델타 n을 그림을 그려라. 델타 n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n이 0일 때만 1이잖아. 1일 때 n이 0일 때 1. 그럼 n이 1일 때는 뭐야? 델타 n-1이 1이잖아. 1. 2일 때 1, 3일 때 1, 4일 때 1 이렇게 n 이렇게. 그 다음에 0일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0, 0, 0,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1때 이렇게 되는 거죠. un이지, un. 그 un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un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델타의 n-k 이렇게 해서 k는 0부터 뭐한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우리가 이 디스크리트 타임에 내가 아까 컨티뉴스 타임보다 디스크리트 타임이 굉장히 쉽다고 했지. 디스크리트 타임이 이 컨티뉴스 타임보다 매우 쉽다. 매우 쉬워. 진짜 매우 쉬워.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첫 번째로 보면 인테그랄이 아니라 이게 썸이기 때문에 그래. 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이게 모든 신호가 이게 델타 뭐 이 델타의 썸으로 다 표시해야 돼요. 다 이걸로 표시할 수 있다. 델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잘 봅시다. xn이 아까 얘기했는데 xn이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표시한다. 이 n이 제로일 때, n이 제로일 때, n이 제로일 때 1이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걸 표시한다. 요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1, 2, 3, 4 이거 어떻게 나타낼지 이렇게 나타낼 때 xn 플러스
2 곱하기 델타의 n-1 플러스 3 곱하기 델타의 n-2 플러스 4 곱하기 델타의 n-3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모든 게 다 델타 n으로 다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델타 n으로 다 표시할 수 있다. 어떤 시그널이든지 델타 n으로 다 표시할 수 있어.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안 돼서 컨티뉴스 타임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 되잖아 이게. 예를 들어 렉탱귤러 t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델타에 뭐 인테그랄로 표시한다. 이거 안 돼 이거. 델타에 뭐 인테그랄 이거 표시 안 돼 이거. 델타 펑션에 뭐 디테일 해서 이걸 표시한다.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게서 어떻게 렉탱귤러 t는 렉탱귤러 n은 이 가능하다고 이게. 이거는 델타의 썸에 이 뭐가 들어가겠지 이게. 이게 들어가겠지. 물론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k가 이게 요렇게 해주면 돼요. k가 뭐 마이너스 2분의 n부터 2분의 n까지 델타의 뭐 n-k 뭐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든지 델타의 어떤 썸으로 다 표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져 이게. 델타로 표시하면. 왜냐면 델타로 해주면은 뭐 모든 것들을 다 델타로 다 표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디스크리트 타임은 결국 델타 n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델타 n. 델타 n이 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로 표시할 수 있어. 표시가 되니까. 그다음 뭐 이거 또 이걸 확장하면은 뭐 이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rn은 어디 아니 여기 보면 이게 rn이 아니라 요걸 말하는 거예요. k의 델타 n-1 이것도 잘 보면은 rn을 하면 안 되겠네. k의 썸에 k의 델타의 n-k다. k가 이것도 0부터 무한대까지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0일 때 0 곱하기 델타의 n 더하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델타의 n-1 플러스 2 곱하기 델타의 n-2 3 곱하기 델타의 n-3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는 어떻게 0이니까 사실 뭐 상관이 없지.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지. 0일 때 제로고 1일 때 어떻게 1일 때 1이고 2일 때 이게 2가 되는 거고 3일 때 3이 되는 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델타 n이라는 게 델타 n-1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n이 1일 때 1을 말하는 이 자리일 때 이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값을. 이 값을 말하는 거. 이게 n이 2일 때 그 값을 말하는 거.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요렇게. 아까 내가 요렇게 나타냈지만 xn이 1, 2, 3, 4 이렇게 되면은 1, 2, 3, 4 되면 어떻게 된다고? 1, 2, 3, 4 xn이 1, 2, 3, 4다 라면 이걸 델타 n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델타 n 1 곱하기 델타 n 더하기 2 곱하기 델타 n-1 또 3 곱하기 델타 n-1 플러스 4 곱하기 델타 n-1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뭐 우리 앞으로 이렇게 다 표시할 거거든. 이게 이렇게 다 델타 n으로 다 표시할 수 있다고. 매핑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져 이게. 뭐 지금 아마 난 지금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냐. 처음 하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첫 시간에 지금 처음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거고 한 2-3시간 지나면은 이게 진짜 쉬운 거구나 라는 걸 정말 몸소 깨달을 거야. 이거 뭐 완전 이렇게 쉬워 이게. 그렇다고 쉬운 것도 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 다 계산해 준다고 그러고 이건 un이고 이거는 rn이라고 램 펑션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램 펑션 쭉 하나씩 올라가 되는 건데 그 렉탱귤러도 마찬가지야 이게. 렉탱귤러도 이거는 여기서는 이게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이렇게 이 정의가 좀 약간 또 달라 이게. 렉탱귤러 2n분의 1 이렇게 되면 n보다 작으면은 이게 1이고 n보다 크면 0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어떻게 썸에 k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이렇게 되겠네. 델타의 n-k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적어도 싱크 펑션도 마찬가지야. 싱크 펑션도 뭐 하는데 근데 이제는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이 DSP에서는 렉탱귤러 싱크 펑션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그걸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풀에 트랜스폼 할 때 컨티뉴스 타임에서 이런 거 외우라고 했잖아. 렉탱귤러 t에다가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게 싱크 f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싱크 t는
풀의 트랜스폼 페어 하면은 렉탱귤러 F 이렇게 되면서 이거 외우라고 했거든. 이걸 외우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이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 뭐 이게 렉탱귤러 없어져서 중요한 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또 파악하기도 사실 좀 어려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해. 계산은 쉬운데 그 의미를 파악이 숫자로만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뭐죠? 이게 숫자가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 뭐 요거는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이제는 더 이상 뭐 싱크 펑션 이거 별로 안 중요해. 그다음에 요것들은 뭐 이게 매트랩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매트랩 하는 건 한번 실습을 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매트랩을 설치를 해야 돼. 매트랩 설치해 본 사람들 있나? 뭐야? 처음에 뭐 질문해 놨네. 이거 아까 몰랐는데 혹시 xn의 첫 번째 값의 인덱스가 n이 마이너스 1인지 n이 제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거 알 수 없어. 질문이 뭐가 왔냐 하면은 질문 xn 예를 들어서 n이라는 게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주어질 거거든. 이제 계속해서 이제 xn이 뭔가 주어질 거야. xt처럼. 근데 여기서 xn이 인덱스가 이게 이 n이라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n이 나타내는 게 의미가 좀 많이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 어떨 때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xn이 어떨 때는 n이 어떤 값으로 해서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xt하고 똑같아. xt. 우리가 xt라고 적는 순간 이 t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말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 n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t가 변할 때 네? 나타나는 값들이거든. 값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둔 신호가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n이 변할 때 일반적으로 n이 변할 때 n이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변할 수 있지. n이 물론 딱딱 그 끊어진 값만 가질 수 있는 건데 이때 나타나는 값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xt라고 적을 때 우리가 xt라고 적을 때 이게 t가 변할 때 t가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 이게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고 xt를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x0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t가 제로일 때 이때는 어떤 값이지 어떤 t가 제로일 때 값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의 n이라 적으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첫 번째로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걸 이 시퀀스를 나타내는 거. 이 시퀀스 또는 시그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나타내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고 아니면은 특정에게 뭐 n이 제로일 때 예를 들어서 x 제로다. 이거는 어떤 그때 n이 제로일 때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값. 이게 이제 좀 약간 헷갈려. 그냥 아마 나중에 되면 주사 무슨 얘기하는지 막 헷갈린다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질문은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마이너스 1인지 n이 제로부터 첫 번째 인덱스 값은 뭐 그건 뭐 매핑이 나름이지 이게 n이 뭐인지 근데 보통은 여기 우리가 이게 뭐 제로부터 주로 많이 표시하지 n이 제로가 주로 레퍼런스 타임이라고 그냥 턴온식 했을 때를 제로로 하니까 그냥 그건 정해진 게 아니야. 아무도 그 정해진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뭐 누가 정한다고 그러면은 그 뭐 사실 그 맞지도 않아. 그 인덱스는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야 그냥 원래 자체가. 뭐 오늘은 이제 뭐 굉장히 쉽다는 얘기만 하고 요런 것들은 내가 나중에 매트랩 할 때 실습할 때 뭐 이거 좀 봅시다. 매트랩 실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매트랩을 한번 깔아본 적이 있나? 매트랩 설치를 해봐야 되거든. 우리가 실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계산하는 건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 이제 뭐 이제 풀의 트랜스폼 이런 거 하듯이 컨티뉴스 타임스 하듯이 이제 손으로 계산하는 건 거의 의미 없고 그냥 컴퓨터를 돌려서 이제 나오는 걸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트랩을
깔아야 되는데 매트랩 설치를 일단 먼저 해보세요. 내가 곧 조만간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실습을 해야 되니까 매트랩 설치를 하는데 이 어디 그 뭐 우리 학교에서 이거 제공되는 게 있어. 우리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학교 저기 내가 또 까먹었다. 이거 내가 좀 알아보고 내가 다음에 할게. 우리 그 공용 소프트웨어라고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게 있거든. 설치 사이트가 우리 학교 사이트가 있어. 학교 내. 응. 그러니까 공용 소프트웨어 설치 아마 이렇게 찾으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매트랩 설치라는 게 있어. 매트랩 설치. 그걸 가지고 이미 설치해놔 그냥. 설치해놨는데 이 설치하는 그 뭐 그냥 학교 메일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다 설치할 수 있어. 공짜로. 그 학교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설치하는데 여기 하다 보면은 뭐 툴박스라는 걸 뭐 깔아라고 뭐 중간에 뭐 이 깔아라는 게 툴박스 중에서 뭐 시그널 프로세싱 하고 뭐 이 디지털 DSP 뭐 시그널 요 두 개는 좀 깔아놔야 돼 일단. 이렇게 하여튼 좀 깔려고 해봐 한번. 깔려고 해보고 뭐 다음에 또 나도 다 깔아놓고 있어가지고 나도 이거 처음부터 깔리면 또 다시 또 처음부터 해가지고 모르겠네. 요 한번 설치 한번 해보고 오늘은 요게 아니라 좀 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이거는 뭐 사실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뭐 이거하고 연결하는 건데 뭐 알면 좋긴 한데 뭐 사실 굳이 몰라도 뭐 큰 상관은 없긴 한데 하여튼 요거 봅시다. 잘 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좀 알아야 돼. 이게 요 두 개, 요 포커스를 여기 두 개에 맞추고 밑에 거는 이제 오메가로 표시한 건데 이 밑에 거는 사실 몰라도 괜찮아. 이게 크게 이 밑에 거는 요 두 개 일단 위에 거부터 이 알아야 돼. 이게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디지털 프리퀀시하고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샘플링을 했잖아. 샘플링 요걸 좀 이해하려면 좀 사실 좀 약간 어려워. 이게 우리가 이게 어떤 XT를 샘플링한다. XT를 이렇게 XT가 이렇게 있는데 샘플링 TS마다 샘플링했다. 그러면은 X의 샘플된 시그널이 어떻게 된다고? 샘플된 시그널이 수학적으로 나타나면 조범수 어떻게 돼 이게? 네, XT에 어떻게 해줘야 돼? 이 TS마다 하려면 TS마다 샘플링했다. 잠시만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퀴즈 문제 나온 거잖아 이거. 아니 샘플 돌아가시다. 주영곤 예,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샘플된 시그널 시그널 XT 곱하기 델타 T-NTS인 것 같습니다. 그래. XT에다 요렇게 시그마 이렇게 해서 얘는 뭐 마이너스 뭐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SF는 어떤 현상이 생겨. 어떻게 되는 거야? XF에다가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고? 컨버전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 FS에다가 썸에 델타의 F-K FS 물론 이게 FS는 1/TS야.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FS에다가 썸에 X가 F-K FS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 FS마다 반복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있잖아 이게. 이거 모르면은 뭐 디지털 할 수가 없어. 디지털 XN 뭐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야.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고 나중에. XN이라고 뭐 나왔는데 그 뭐 하는 건지 몰라. 나중에 FFT 이런 것들 계산하고 이럴 텐데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다 계산할 거거든. 그 나온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뭘 알아요? 이거하고 연결할 수 있다고. 연결해야 된다. fs마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fs는 뭐 앰플리튜드는 큰 상관없어. 앰플리튜드 뭐 좀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요 fs마다 반복이 된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한 100만 배 더 중요하고 이게 뭐 이게 1이라면 이거 한 100만 정도, 10이 한 6승 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fs가 붙는 거는 그냥 뭐 상수가 뭐가 붙는데 좀 앰플리튜드가 달라졌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fs마다 반복이 된다. fs마다 반복이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xt에 대해서 만약에 풀의 트랜스폼하면 xf가 되면은 예를 들어 xt가 요런 시그널이었고 xf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시그널이다. 0에서 뭐 사이로 이렇게 f 이게 뭐 이게 b고 마이너스 p고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리얼 시그널이면 xt가 리얼 시그널이면 리얼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하고 같아. 이 같아. 이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이거 같다고. 이거 증명할 수 있는데 뭐 이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두 개 같은 거라고. 이게 페이스가 좀 약간 다른데 뭐 하여튼 뭐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이게 그 반을 이게 폭에는 똑같이 내. 그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지. 데칼코마니. 응? 데칼코마니 이 두 개 같다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샘플링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샘플링 하는 순간 이걸 샘플링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얼마마다? fs마다. 이 fs. 이렇게. fs마다 반복이 된다. 물론 앰플리튜드는 좀 달라지는데 앰플리튜드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fs마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게 fs마다 반복이 되잖아. 그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는 어디만 볼 거냐면 요 한 주기만 볼 거야. 한 주기. 요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모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이렇게 생겨서 모든 디스크리트 타임이 이거 반복적으로 나타나. 얘기했지만 모든 디스크리트 타임 이게 디지털 시그널은 어떻게 된다고? 가장 큰 특징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주파수 도메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성질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계속 다 그릴 수도 있지만은 굳이 뭐 계속 그릴 필요는 없잖아. 하나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만 본다고 주로 요거만 요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보겠어? 그러면은 한 주기만 보니까 2분의 fs부터 마이너스 2분의 fs 마이너스 2분의 fs부터 fs 요 부분만 본다고. 요 부분만. 요게 반복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걸 다 볼 필요가 없잖아. 아니면 뭐 0부터 fs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되게 잘리니까 이 0부터 fs 나는 뭐 0부터 fs가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걸 봐도 괜찮아. 그럼 나는 이 하나 볼 텐데 0에서 fs 이렇게 된 테니까 여기 이렇게 반 나오고 이게 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봐도 괜찮아. 뭐 틀린 거 아니야 이거. 2분의 fs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반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느니 그냥 fs부터 마이너스 2분의 fs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로 연결해서 보니까 똑같은 거죠.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걸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그림에서는 s를 뭐라니 s가 fs를 말하는 거예요. fs 1 over ts 여기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이 s가 뭐라고? s가 1 over 이게 1 over ts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fs 반복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 그러니까 0.5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디스크리트 타임이 딱 되는 순간 요거만 볼 거라고. 그러면은 디지털 프리퀀시는 우리가 TS를 생략한다고 했지. TS를 생략한다고 했잖아 내가. TS가 자꾸 반복되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1때 어떤 값들 이렇게 뭐 이렇게 값들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TS를 생략한다. 원래는 이렇게 된다 했잖아. 원래는 0이고 TS고 2TS고 3TS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TS고 이때는 T고 이때는 N이야. N. TS를 생략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TS가 생략되는 거야. 근데 이걸 TS를 생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TS가 1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TS는 1이라고. 뭐 같은 얘기잖아. TS가 1 넣으면은 어차피 1이 되니까. TS가 1이다. 그러니까 실제 TS가 1이 아니라 1초만 샘플링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TS를 1로 봐도 괜찮다라는 게 이렇게 갈 때 물론 이게 여기서 T가 N으로 바뀌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뭐 그 TS를 1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T를 N으로 바꿀 때는 TS를 생략하는데 이걸 TS를 1로 봐도 뭐 우리가 간주해도 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야. TS를 1로 봐도. 그럼 TS를 1로 본다. 1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되는데 FS마다 반복된다 했잖아요. FS마다 반복이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컨티뉴어스 프리퀀시야. 컨티뉴어스 프리퀀시. 이거 반복되면 아직까지는 컨티뉴어스라고. 컨티뉴어스. 뭐 이건 뭐 디스크리트도 아니니까 사실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프리퀀시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XS의 T를 풀에 트랜스폼 한 거라고. XF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바뀌면은 이게 0이고 fs 마이너스 fs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이제 주파수 바뀌어서 TS를 1로 두면은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 이제. TS를 1로 둬도 이게 뭐 TS를 N으로 바꾸는 건데 그럼 TS를 1로 두면은 FS는 뭐가 되겠어? FS 1 over TS가 뭐가 되는 거야? 황선윤 뭐가 돼? 1이 되겠지. 1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FS가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똑같이. 근데 물론 이거는 컨티뉴어스 프리퀀시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 프리퀀시 또 따로 있는데 하여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마다 반복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때 이게 0, 1이 나오면은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타임 도메인에서 1, 2, 3 이렇게 나타나면은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전혀 1초하고 상관없어. TS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파수에서도 1, 마이너스 1이 나타나면 1Hz를 말하는 거구나. 마이너스 1Hz를 말하는 거구나. 이면 2Hz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이게 1이라 나타나면 뭐가 된다? 1 곱하기 FS가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텐데 이 F로 보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FS부터 2분의 FS까지 보는 거고 디스크리트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이게 반복된다 했지. 이게 똑같다고 했지. 그래서 뭐 억지로 얘기하면 0부터 사실 2분의 1만 봐도 괜찮아. 이거 어차피 반복되는 거거든. 최소한 보면. 근데 보통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주로 많이 보고 뭐 이걸 좀 극단적으로 하면은 0부터 2분의 1만 봐도 사실 이게 또 똑같이 반복되기 이쪽 뒤지우면 되니까 데칼코마니로 뒤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 얘기를 내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고 하여튼 이 얘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장이 끝나고 이게 지금 시그널이니까 요 장이 끝나고 이제 요 얘기를 이제 DTFT라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확정되면 이제 DFT 우리 최종 보스인 FFT를 이제 정복하러 가려면 요 중간 과정으로 요걸 해야 돼. DTFT 요 얘기야 요 얘기.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데 내가 다시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봅시다. 이거는 뭐 다음 이거는 이게 굉장히 쉬워. 이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게 웬만하면은 이거 뭐 다음 시간에 내가 다 끝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이 신호도 나오고 이러니까 다음 시간에 끝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컨볼루션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다음 시간까지는 요 좀 해야 되니까 뭐 혹시 너무 늦게 끝냈네. 지금 질문 있나 질문?